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문 리뷰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뷰를 할 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논문 리뷰어가 되기 전에 이제 리뷰어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대학원 생활에서 읽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될 수 있다까지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논문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쓸 때도 그 읽은 것을 토대로 제가 논문을 구성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쓸 때 그 지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논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가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논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니면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도 있지만, 이게 석박사 과정을 통합을 하면, 물론 석박사 하는 동안 똑같은 연구를 하는, 똑같은 주제로 쭉 밀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쭉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다른 쪽, 물론 관련은 있지만 조금은 뭐 다른 방법론을 쓴다거나, 아니면 방법론은 비슷한데 다른 주제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쪽의 논문도 좀 보면서 이제 논문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늘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이제 리뷰어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은, 이 논문이 정말로 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 이제 뭐 연구 질문을 한다거나 연구 가설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타당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것을 보면은 이제 무리한 가정을 하진 않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놓고 연구가 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가 이렇게 결론을 졌는데 정말 그 결론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한계점들이 왜 언급이 안 돼 있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계속 키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논문으로서 이게 짜임새 있게 적혀져 있는지,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내서 리뷰어들이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할 때 이제 자주 듣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거입니다. 뭐 연구 질문이 뭔지, 아니면은 논리지 갭이 뭔지, 그 지식의 이제 갭,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너가 그런 부분을 추출해냈는지, 아니면은 연구 가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 지식이 조금 없어서, 왜냐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내용, 특히 어, 제가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내가 창출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너가 그 지식을 창출한 게 이제 논문으로서의 사고를 거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어로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볼 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없는 이제 논문은 논문으로서 나왔지만 보고서인 거죠. 보고서의 느낌이 강해지는 논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분은 논문을 좀 쓸 줄 모르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논문을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리뷰어로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이제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이 맨 처음에 본인한테 들어온 저널 리뷰가 있는데 이제 내가 저널을 공유를 해줄 테니까 너도 한번 리뷰를 해봐라. 나도 리뷰를 할 거다. 어차피 내일이니까. 근데 너랑 나랑 리뷰를 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제 내가 리뷰한 것을 한번 보고 너가 리뷰한 것이랑 비교를 해봐라. 약간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이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 지도 교수님이 꽤 지도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워낙 바쁘셔가지고 못 해주시는 그런 지도 교수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연구실 동료들,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기라든지 후배도 좋습니다. 같이 어떤 논문을 하나를 잡고 그것을 뭐 언제까지 같이 리뷰어로서 한번 우리가 비평을 해보자. 라고 약속을 잡고 똑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저렇게 생각했고 하는 그런 약간의 스터디 모임을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고요. 한 두세 번만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뷰어로서 성숙하게 되는 과정, 그 사고 과정을 같이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학위 논문이라든지 어떤 논문을 냈을 때 리뷰어들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한번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본인이 논문을 낸 경험이 있으면 이제 지적당한 부분이 이제 어떤 종류의 지적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도 어떻게 리뷰어가 되는지를 몰랐고요. 리뷰어가 되는 방법은 알고 보니까 간단했습니다. 논문을 내면 됩니다. 논문이 출간이 되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리뷰어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 지도 교수님께서 컨퍼런스 학회에서 이제 뭐 논문을 리뷰를 해달라고 한 게 너무 많이 와서 뭐 본인한테 12개가 왔대요. 그래서 그걸 다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3개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할당을 해주셨고 공식적으로 할당을 해주셨고 제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리뷰어를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저널에 논문을 좀 싣다 보니까 제가 논문을 실은 저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논문의 주제로서 다뤘던 것들이랑 비슷한 주제가 다른 저널에 이제 제출이 됐으면 그 저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던 저널도 알게 되고 하는 약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초창기에 있는 리뷰어라고 보고요. 제가 나중에 더 경력이 쌓이면 더 뭔가 팁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 상황에서 이제 박사 과정일 때 한 번쯤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팁을 좀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리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요. 이제 리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논문을 먼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저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쯤 뭐 앱스트랙 정도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단이 내가 이 논문을 내 지식을 갖고 건설적인 리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잣대를 가지고
리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널마다 컨퍼런스마다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달라요. 뭐 어떤 저널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점수를 해달라. 1점부터 5점이 있으면은 몇 점 몇 점 해달라. 제가 몇 개 적어놨잖아요. 현 저널과 이 논문의 연관성을 점수화해달라. 아니면 영어가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달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총평을 하게끔 합니다. 뭐 이제 그 사항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리뷰어로서 성숙해야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잣대로 이 논문을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내릴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 한두 줄, 두세 줄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은 이런 연구를 했고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읽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은 뭐 내가 알기로는 이런 지식이 없었는데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한 것 같다. 뭐 약간 아니면은 이 논문은 뭐 예전에 있었던 거를 했다. 뭐 약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제 제가 배운 방법이나 제가 리뷰를 받았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평가를 해주는 논문들 이제 그 리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뷰어들은 페이지 넘버, 그다음에 라인 이제 몇 번째 줄까지 언급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되어 있지 않다. 왜 이런 가설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정당화 시킬 수 있으면 정당화를 해라. 이런 것들 아니면은 타이포, 뭐 오타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논문이 조금 더 합리적인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찝어주는 리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리뷰어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세밀하게 하게끔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리뷰어로서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주 얼토당토 않는 리뷰를 받아본 적들이 있고요. 야, 내가 이런 리뷰를 받아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 뭐 대답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리뷰를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리뷰를 하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논문으로서의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정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널은 이제 저자들이 이제 다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런 사적인 감정은 배제를 해놓고 이 논문이 논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균형 잡힌 시야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어이없는 리뷰들을 받아본 적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리뷰어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이 논문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 논문을 정말로 좋은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는 게 리뷰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이 이 논문 또는 저자에게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해줘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자. 약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리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논문에 대한 시리즈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라 영상을 만들기도 쉽고 또 할 얘기도 은근히 많네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